네, 안녕하십니까. 정치 쇼핑몰. 오늘은 황선남 회장님을 모시고 대전 공공형 어린이집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전시 공공형 어린이집 회장님이신데요. 네, 어떤 단체입니까? 네, 저희 어린이집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립으로 만들어진 민간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도 있고 직장 어린이집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운영을 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민간과 가정이 사립인데요. 그 뽑혀 있는 그 공공형 어린이집이 우수시설로 뽑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2,000개 정도 있고요. 대전에는 136곳이 국가가 지원하고 부모가 신뢰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의 약 중간 형태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공공형자라는 그런 단어가 붙었군요. 네, 공교육 실현을 위해서 저희한테 요구되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는 이제 운영 형태는 국공립을 따라가고자 하지만 시설 형태가 민간이기 때문에 공공형 어린이집으로서 따로 연합회에 맞추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정부에서는 보육 공공성을 강화하겠다 이런 정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강화되고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국공립 어린이집도 확대되고 있지만 예. 공공형 어린이집도 지금 이제 그 공보육 합충해서 아동 이용률을 45%까지 올리겠다라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분이 나오신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네. 또 그에 대한 좀 어려움도 있으신 것 같은데 오늘 그 말씀 좀 하시려고 나오신 거죠? 네. 네. 저희 공공형, 이게 뭐 우리가 보면 박쥐라든지 중간지대에 있는 네, 그런 데가 중간에. 항상 양쪽에서 소외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의 정책들은 운영비가 지원되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제 따라가고자 하지만 운영비를 따로 주면서 이제 운영은 국공립처럼 하기를 원하는 그런 기준 때문에 선정 기준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통과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모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공공형이 되고자 많이 노력을 하시는데 점수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수 어린이집끼리 모여놨으면 이제 운영도 잘 될 거라 생각을 하는데 한 3년 동안 운영비가 오르지가 않아 있고 이제 무상보육이 되면서 보육료도 현실화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얼핏 듣기에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어려우시고 또 그 운영에 대한 기준들도 지금 정부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나요? 네, 굉장히 많이 제시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강화되고 있어서 더 어려운 것도 같은데 네. 좀 몇 가지 사례나 좀 구체적인 우리 배진별 또 정책이사님 나오셨으니까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영이 어려운 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제가 2011년도 7월부터 시행하는 시범 단계로 저는 들어갔어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들어갔는데 이제 그때 회장님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가 지원하고 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그게 슬로건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는 슬로건대로 교직원 뽑을 때도 저희가 좀 실질적으로 좋은 교직원을 뽑기 위한 그런 취지로 시작을 했는데 지금 뭐 11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6년, 만 6년이 흘렀는데 그런 정책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운영 과정이라든지 그런 부분 굉장히 많이 까다로워졌는데 실상은 지원해 주는 거라든지 어떤 복지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거는 사실 거기에 비례해서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상비례한다는 생각이 들고 반비례한다는 생각이 규제는 강화되고 지원은 없고. 지원은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을 비하면 물가 상승률이 지금 만 6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아무리 못해도 10%는 올랐을 거 아니에요. 어림잡아서 계산을 해도. 근데 지원해주는 율은 더 내려갔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460만 원 지원을 받았어요. 그걸로 교직원 인건비도 올려주고 그리고 운영도 아이들 급식비라든지 좀 더 업그레이드된 운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은 사실은 운영비가 줄어들었거든요. 물론 아이들도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물가 상승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물가 상승률이랑 지원율이랑 이 갭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거든요. 전국적으로 똑같은 건가요? 대전만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공공형 전국적으로 거의 다 그렇죠. 네. 동일하게? 예전에는 그 구간별 지원이 처음에 최초 선정 기준에서 구간별이 10구간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아, 이제 등급이 그렇게 돼 있었거든요. 일용 아동이 예. 숫자가 뭐 숫자 20인 이하, 숫자 수대로. 21인 이하 이상 뭐 해서 10가지의 운영 형태가 아동에 따라서 있었는데 그게 정원 기준으로 주다가 요즘은 이제 2015년부터는 현원 기준으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못 채우면 점점 이제 금액이 다운되는 거죠. 그래서 운영이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국공립 어린이집 선생님들처럼 이제 호봉수대로 주지는 못하지만 1호봉을 챙겨줘야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최저임금 얘기를 하지만 저희는 이제 국공립 1호봉 선생님들을 주게 돼 있어요. 1호봉이 한 140만 원 되나요? 162만 1,800원 162만 원 네, 정도. 그래서 기존 민간 선생님들보다 한 30만 원 정도는 더 받고 있는데 예. 그 이제 인건비도 계속 오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따라가지 못하는 운영비의 실정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가 올라감으로 해서 4대 보험료 저희가 부담해야 돼. 4대 보험료도 많이 인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는 갭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운영하기가 아마 원장님들이 굉장히 운영하기 어렵고 그래도 2011년부터 지금까지 견뎌온 거는 이제는 좋아지겠지, 다음에는 좋아지겠지 하는 그 기대치 때문에 사실은 계속 운영을 하고 그럼 있는. 적자가 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적자가 나고 그럼 있는 누가 원들도. 채우고 있나요? 그러면 근데 적자 나고 있는데 그 채우는 거는 이제 그 못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또 좀 채우는 원들도 있겠지만 사실 못 채우는 원들은 내년 정도 되면 괜찮겠지. 또는 또 이번에 사실 정보가 바뀌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 문정보가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가 들어섰기 때문에 이제는 좀 괜찮지 않을까. 또는 뭐 작년까지는 유보통화, 올 초까지만 유보통화 굉장히 많이 얘기가 됐는데 이슈거리가 됐거든요. 네. 또 혹시 그렇게 되면 좀 더 또 어떤 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치 때문에 지금 사실은 견뎌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은 이제 운영비 지원이 줄어드는 것은 아동 수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현원으로 그 등급을 나눠가지고 지원받는 그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원비는 늘어날 그 요인이 별로 없고 그렇죠. 그리고 또 국군립 기준으로 하라고 하니까 일단 신규 채용하는 교사의 또 1호봉은 네. 그 기준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급여 비중은 높고 지원비는 올라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운영 기준은 더 타이트해지고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잘 모르죠 일반 시민들은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가 궁금한 게 운영 기준이 굉장히 좀 어렵다면서요? 굉장히 까다로운 운영 기준이 있는데 그 예. 선정 기준도 처음에 제시했던 선정 기준에서 자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원장님들께서도 이제 다들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는 거죠. 이게 점점 타이트하게 이제 정책이 룰을 자꾸 선정 바꾸는 기준이 거네요. 예, 네, 바뀌어지고 그렇죠. 있고 한마디 그리고 이제 요번 같은 경우는 또 열린 어린이집 점수가 또 막 10점이 들어가니까 신규 진입하는 원장님들이 하고 싶은 원장님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제 어려운 문턱이 좀 더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고급스러운 고공 어린이집이 되기 위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네. 저희가 이제 그 운영의 묘를 잘 살려서 그래도 원장님들이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고 싶어 하세요. 네. 이유는 그 민간한테 주어지는 그 부모님 차액이 있거든요. 네네. 보육료를 몰려 돌려주기 때문에 3, 4, 5세, 만 3, 4, 5세는 차익이 있어요. 더 받아도 되는 수납 한도액이 있는데 네. 공공형은 이제 어린이집은 운영비를 지원해주면서 그거를 이제 받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원화 모집에 있어서는 차액을 안 받으니까 이제 공공형 어린이집 진입을 하고자 하는 거죠. 경쟁력이 금액에서 있는 거죠. 그리고 교사 채용에 대해서도 다른 어린이집보다 인건비를 1호봉 맞춰주니까 국공립만은 못해도 그래도 교사 채용에 있어서 질적으로 우수한 선생님들을 이제 같이 일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네. 이게 운영 규정이 뭐 얼마 기간 동안에 바뀐다 이런 게 아예 없나 보네요. 이게 새로운 그 기술을 선정할 때 되면 또 이 운영 기준이 좀 바뀌어가지고 나오고 우리 그래요. 어제 내려왔어요. 그럼 보통 이게 선정 기준 3년 지금 지정되면 3년 하시는 네, 거잖아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재심사라든가 신규 재선정도 그 3년마다 선정 시에 네. 3년마다. 3년마다. 네. 그럼 3년마다 계속 평가 받으시고. 네. 예. 평가 인증도 받아야 되고
공공형 재선 정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그 문턱은 좀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문턱이 높아질 때마다 저희는 뭔가가 좋아지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공공형의 품질이 저희가 공보육의 역할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아직은 이제 법적으로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법적 지위에 대해서도 계속 정책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국 협회가 있어서 네네. 이게 뭐 새로운 정부의 정책 건의가 들어가 있는 네, 상태인가요? 꾸준히 들어가고 있죠. 네. 뭐 대통령 되시기 전에 한번 만나보셔서 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많이 만나러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린이집의 다양성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공보육은 무조건 이제 국공립이다라고 그렇게 선정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민간 가정이나 공공형이나 이런 사립에서는 그 공보육으로 쫓아가기는 많이 힘든 실정이죠. 지금 이제 민간이든 국공립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1인당 아동에게 투여되는 그 보육비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뭐 보육의 진로 또는 교육의 진로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국가 지원 형태가 아니어도 조금 부유한 층의 가정은 얼마든지 좋은 곳에 보낼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게 그런 어떤 공공형 어린이집을 가고 민간 어린이집을 가고 국가나 공공립 어린이집을 가고 이러는 그 선택이 뭘로 좌우되죠? 뭐 추첨을 통해서 가게 되나요? 뭘로 가게 되나요? 입소대기라는 그 시스템이 있어요. 예. 어린이집에 무상보육이 되고 나서부터 컴퓨터 시스템이 이제 입소대기로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가는데요. 예. 이제 모든 정책들은 서울 기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방보다는. 예. 그래서 저희가 볼 때 그 국공립을 확충한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예.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는 국공립이 많아져야 되는 게 맞아요. 왜 그렇죠? 워낙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예. 그런 큰 비용 부담을 하면서 어린이집을 신설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요. 네.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충원율 자체가 아이들이 많이 안 차기 때문에 국공립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네. 그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을 충분히 그 비용으로 살릴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네. 하나의 정책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방에 대한 것들이 많이 이제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지역의 어떤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지금 이 그쵸. 정책이 진행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서울은 국공립이 많이 모자란다는 거는 맞아요. 네. 기본은 원래 정부가 다 해야 되는 건데 이게 다 해야 공공형이라든지 사립이 나온 거가 그걸 못 따라주니까 네. 그 중간 단계라든지 그쵸. 완전히 사립이 나온 건데 네. 그러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경청을 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 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겠네요. 89년부터 저 어린이집이 이제 그 영유아교육법이 생기면서 어린이집으로 이제 선교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돼서 그 민간이 차지하는 그 어린이집의 이용이요 한 85% 이상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 85% 이상 되는 민간의 이용률을 국공립은 45%까지 올리겠다는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거기에 저희 공공형 어린이집이 어디까지 기여할 수 있는지 이런 정책들이 지금 과도기적인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공공성 확대해가지고 이용자 수를 45%를 늘리겠다. 네. 2020년까지. 네. 그래서 이제 교육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보육도 이제 공보육으로 가겠다는 거죠. 지금 나라에서. 요청하는 거는 그러면은 운영비를 늘려달라 이거네요. 그렇죠. 자기가 좀 아이들이 큰 행복하려면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행복해야 되고 네. 선생님이 행복하려면 운영이 원활해야 되는데 선진국형적인 그 운영 기준에는 많이 못 미치고 많이 이제 힘들어하시고 다 손을 놓고 이제 떠나가는 그런 이제 어린이집 형태가 있으니까 제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저도 어린이가 있어서 네. 있어서 했는데 네. 이거죠. 그러니까 민간 사립이 되려면은 규모가 커서 원화를 잘 모집하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돈을 더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공공형은 정부가 다 해주니까 그렇게 끝나고 근데 중간 단계에 있는 공공형인 경우에는 이 규제는 세고 돈을 더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니까 이게 네. 좀 어려운다는 얘기들죠. 그렇죠. 네. 네, 근데 그 나라에서 재원을 누가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까? 여기 기초 단위, 그러니까 광역 단위 시에서도 매칭 펀드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같이 호흡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예. 시작은 이제 나라에서 시작을 했죠. 예. 보건복지부에서 다 책임을 지고 하기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지자체로 많이 넘어와서 지금의 이제 인증서는 시장님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각 지자체에서도 처음에는 보건복지부에 이제 운영비 신청을 많이 하고 기본적인 건 많이 하고 있지만 지자체에다가도 지금은 이제 정책이 많이 내려오는 중이에요. 이양이죠. 그러니까 네, 지방정부에다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보육료는 못 오르니까 네. 나머지를 좀 지원해달라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럼 시장님이 지역마다-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 네, 거예요, 지금 현재? 지역마다 조금씩 네. 다 달라요. 지원이 진짜 정말 많이 달라요. 어디가 제일 많이 되고 있나요? 경기도 쪽이 경기도가 우선 가장- 앞서가고 있고요. 네. 예, 이제 경기도 지사님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많이 주시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주도가 그 지원이 개별적인 지자체 지원으로는 또 앞서가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제 정책 제안서를 만들었는데 대전은 공공형을 위해서 주시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이제 없어요? 시작이고요. 이런 맙소사. 저희가 굳이 달라고 못한 이유는 예. 대전이 또 보육 수범 도시예요. 예. 예,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육료가 차지하는 예산이 제일 많거든요. 270억 정도. 예. 그래서 저희한테 주시는 예산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따로 이렇게 달라고 못했는데 원래 많았어요, 그러면은? 예, 몰랐어요. 골고루 줄 수 있는 예산이 많은 거죠. 예. 그런데 저희만을 위한 예산은 없는 거죠. 네. 공공형 어린이집에만 만을 위한 예산은 없고 포괄적으로는 많다. 네, 그렇죠. 그동안은 이제 그 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작업을 많이는 안 했는데, 이제는 대전에서 그 차액보육을 지원해준다라는 이제 정책이 또 올라가고 있어요. 대전시 그러면 전체에서. 시장님이 뭐 그렇게 잘못한 거는 아니고 그쵸, 잘하고 앞으로 계시는 거죠. 더 네. 포지티브하게 하기 네, 위해서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배려가 부모님의 필요하다. 수납을 좀 적게 부담을 적게 해드리겠다라는 이제 네. 그 공약도 있으시고 이제 네. 또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공공형에 대해서만큼은 또 차액에 대해서 보증이 되면 저희도 뭔가에 대한 탁월성, 뭐 차별성, 이제 공공형만을 위한 그런 것들을 또 준비를 해주시기를 저희도 제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시장님 잘하고 있답니다. 더 해달랍니다. 전국에 네. 서울 빼고 탑입니다. 예. 그러면 공공형을 뭐 위해서 주시는 게 예. 없어요. 보육 정책 전체에 대해서는 네. 가장 탑인데. 수범도시입니다. 예. 예. 수범도시라는 건 뭐죠? 보육 수범도시 제일 잘 하고 있는 보육에 예. 대해서. 예. 그러면 정부에서도 예산도 많이 주는 건가요, 그런 데다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네요. 줄 거예요, 아마. 지금 문재인 정부 공약에도 포함이 돼 있네요. 네. 지금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들겠다. 네. 예, 사회 서비스 공단을 만들어서 보육 관련된 부분과 그 요양보, 네. 예, 이 부분을 이제 별도 요양사 관리 운영하는 그런 네. 예, 하나의 기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어린이집 연합회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 입장이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예. 정부가 바뀌기 전부터도 유보통합이 2013년부터 네. 진행이 되었던 사안인데, 이제 그것이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으니까 저희가 많이 이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고, 네, 저희가 이제 그 어린이집의 보호와 교육을 이제 교육적으로 좀 올리고 싶은데, 네. 선생님들이 지금 교직원이 아니고 근로자거든요. 아, 네. 예, 그렇게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교직원화 했으면 하는 그런 이제 바람이 있는 거죠. 그 부분도 있고 저 개인적으로는 네. 네, 저희 아이들이 0세부터 7세까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0세부터 만 5세까지죠. 근데 유치원 같은 경우는 만 3세부터 5세까지 있거든요. 그럼 공통부모가 지금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공통부모잖아요. 유치원이나 저희 어린이집이나. 예, 예. 그러면은 그 아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대한민국 아이들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초등학교처럼 초등학교 학교는 교육 과정이 똑같잖아요. 네. 그것처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교육 과정을 지금 공통 교육 과정을 만들어놔서 누리 교육 과정이라고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인데도 교육비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것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저는 일원화시켜서 동일하게 지원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사회서비스 공단으로 가면 이게 또 이원화돼가는 거잖아요. 더 멀어지는
때문에 교육주하고는 좀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네, 예, 그래서 돌봄 저희는- 서비스 쪽으로 가는 거죠. 네네. 예. 그래서 저희는 교육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저희는 교육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케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선생님들도 교육적으로 굉장히 질이 많이 높아져 있는데 지금 유치원이나 저희나 사실은 교육하는 부분은 거의 똑같거든요. 이런 행정적인 것만 좀 정리를 해줘도 지원율이라든지 하면 대한민국의 모든 아이들은 다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치원 가는 아이들이 더 행복하게 보이면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도 다 행복해야 되고. 보육법에는 교육 기능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네네. 그렇죠? 네네. 돌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 부분에서 반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네. 네. 그러면은 얼마에서 얼마를 더 해달라는 겁니까? 이게 우리가 얘기를 쫙 했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걸 얘기를 안 하면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되거든요. 아, 네. 그래. 그 근본적인 거는 표준 보육료가 현실화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그 용역 단체에 맡겨서 표준 보육료가 다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무상 보육이 갑자기 이루어지면서 그 이제 막대한 예산을 이제 투입을 못하는 거죠. 알면서도 이제 못 주시고 있는 중이고 인건비 이제 충당에 대해서도 그 보육료가 일단 현실화되면 네. 모든 것이 다 풀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 얼마에서 얼마? 그게 연령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요. 아, 0세도 7세까지? 0세부터 예. 7세 만 5세까지 연령별 순화들이 다 달라요. 그 평균 얼마에서 얼마 뭐. 그것도 주시는 라인이 너무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 보육료가 딱 정해져 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거. 그치. 그것만이 이제 정부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조사도 다 저희가- 했어요. 예. 아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여론 조성 부분들을 네. 일반인들이 네. 얼마에서 얼마 해줘야 된다. 그게 예를 정확하게- 들면은 네. 공공 어린이집은 얼마인데 우리는 평균 얼마다. 그래서 평균 얼마를 해줘야 한다. 우리 사립 어린이집은 얼마를 받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안 해주면은 네. 사실은 이게 메시지 전달이 잘 안 돼요. 다 알 거예요. 이렇게 예, 하면. 근데 저희가 그 아이들마다의 그 인원 수납 한도가 나라에서 이제 해마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2017년은 만영세가 43만 원 보육료가 네. 만일세는 37만 8천 원 이렇게 돼 있어서 만 3세부터는 누리 금액 많이 들어보셨죠? 예, 예. 해마다 난리가 났던 누리 예. 금액은 22만 원이에요. 그럼 22만 원만 갖고 살림을 하느냐 이제 못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그 22만 원 플러스 이제 부모 수납 차익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또 뭐 6만 5천 원, 4만 8천 원 또 다르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연령대마다 다르지만 또 그 영아들은 또 기본 보육료라고 그래서 또 조금 더 이제 지원해주는 금액이 있어요. 아, 플러스 그래서 알파군요. 예, 네. 나이마다 다 다른데 그 금액들이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 3년 이상 지금 계속 누리 예산이라든가 뭐 영유아 보육료까지 해도 네. 표준 보육료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3년 동안 오르지 않았다. 오르지 않았다. 이게 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지금 민간이나 가정이나 국공립이나 아이들 교육비나 보육료는 거의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민간만 차익분이 지금 1인당 뭐 4만 8천에서 6만 얼마까지 이렇게 차익분이 있어요. 그 금액은 어떻게 지금은 뭐 공공형이라서 아이들 공공형 어린이집 아이들 소속 아이들만 보육료를 더 인상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지금 될 수 없는 거고 저희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해야 될 어린이집들이 못하고 있는 저희 공공형 어린이집이 지금 대신 그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국공립 어린이집에 교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치사부 조리사 인건비가 지원이 되고 그러거든요. 그럼 저희도 거기에 준해서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도 정말 질 좋고 그러니까 지금 사회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살이 뭐 따로 있고 그것보다는 지금 뭐 교육비는 거의 또 보육료는 다 똑같거든요. 거의 차익분 뭐 6만 얼마에서 4만 8, 요 정도 차이 빼고는 똑같으니까 지원료를 뭐 교사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치사부 지원을 해줘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운영비 그런 쪽으로 우선 지원을 하는 단계를 좀 고민해 주셔서 저희들 지원해줘야 와닿는 정책이 될 지금 것 같아요. 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네, 공공형 네. 얼마 네. 그 시트를 하나를 주세요. 저희가 좀 기사에다가 올려줄 테니까. 네네네. 네, 오늘 대전시 공공형 어린이집 회장님하고 정책이사님 모시고 네. 예, 아쉽지만 네. 이렇게 함께 나눠봤고요. 네, 오늘 뭐 운영비 관련된 얘기로만 됐는데 아직 뭐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네. 앞으로 좀 차차로 또 모셔서
다른 이야기들, 법 제도적인 부분들 이런 얘기 또 더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회장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